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다뤄볼 이야기는요, 아마 우리 중 꽤 많은 분들이 남몰래 겪고 있지만 부끄러워서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아주 현실적인 주제입니다. 모두가 잠든 고요한 새벽, 불 꺼진 부엉이처럼 냉장고 앞을 서성거려 본 경험? 솔직히 한 번쯤은 있으시죠? 진짜 안 먹어야지. 참으려고 애를 써봐도 결국 무언가를 입에 밀어 넣어야만 직성이 풀리고,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면 네, 엄청난 후회와 피로감이 쓰나미처럼 몰려옵니다. 정말 미칠 노릇이죠? 오늘 우리는 여러분의 밤을 지치게 만드는 이 답답한 현상, 바로 야간식이증후군에 대해 아주 낱낱이 파헤쳐 볼 겁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요, 밤마다 냉장고 문을 여는 스스로에 대해 더 이상 탓하지 않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볼까요? 늦은 밤에 야식을 잔뜩 먹고 나면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건 뱃살보다도 깊은 죄책감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의지력이 약해 빠졌을까? 식욕 하나 못 참아서 이 사달을 내다니 하면서 끊임없이 자책하시잖아요? 그런데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이 말씀부터 확실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거 절대 여러분의 의지력 부족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철저한 과학적 근거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르던 그 무거운 오해를 완전히 깨부술 겁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이 증후군이 단순한 습관이 아닌 숨겨진 질환이라는 점부터 시작해서요. 우리 몸의 호르몬 문제, 지독한 악순환의 고리, 다른 질환들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안전하고 통합적인 관리 방법까지 쭉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바로 숨겨진 질환입니다. 야간식 증후군, 줄여서 NES라고도 하는데요. 이건 그냥 밤에 야식을 좀 좋아하는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혹시나 나만 유별나게 밤마다 식탐이 터지는 건가 하고 외로우셨다면 이 숫자 한번 보세요. 10%입니다. 네, 놀랍게도 한국 성인의 약 10% 정도가 밤만 되면 먹고 싶은 충동에 시달리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요. 저녁 식사 이후에 하루 칼로리의 4분의 1 이상을 몰아서 먹거나 일주일에 2번 이상 자다가 깨서 먹는 행동이 반복된다면 이거 한번 진지하게 의심해봐야 합니다. 일반적인 섭식장의 비율이 보통 1~2% 정도니까 이건 생각보다 엄청나게 우리 주변에 널리 퍼져 있는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최근 과학 연구들에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흥미로운 포인트가 바로 여기입니다.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노르웨이 생리학자들의 연구를 보면요, 한밤중에 음식을 미친 듯이 갈망하는 게 위장에 비어서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냐? 우리 신체가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쉽게 말해 몸이 오작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뜻이에요. 개인의 나약함이 아니라 몸속 깊은 곳, 생물학적 시스템에 에러가 났다는 겁니다. 두 번째, 호르몬의 문제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고장난 생체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몸에는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건강한 사람들은 이게 아주 유연하게 잘 돌아갑니다. 근데 야간식이증후군을 겪는 분들은 이 시스템이 완전히 꼬여버린 거예요. 그 고장난 시스템의 첫 번째 도미노, 바로 코르티솔입니다. 코르티솔은 우리 몸의 주요 스트레스 호르몬, 즉 비상벨 같은 건데요. 원래는 아침에 수치가 쫙 올라가서 잠을 깨워주고 밤이 되면 뚝 떨어져서 몸을 쉬게 해줘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만성 스트레스에 찌들게 되면 이 코르티솔 수치가 24시간 내내 높게 유지가 돼요. 밤이 됐는데도 몸은 긴장을 못 풀고 계속 지금 전시 상황이야, 비상 하고 있는 거죠. 밤에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이렇게 웽웽 울려대니 잠이 올 리가 있겠습니까?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이 여기서 완전히 직격탄을 맞습니다. 어두워지면 멜라토닌이 듬뿍 나와서 우리를 아주 깊고 달콤한 잠으로 이끌어야 하는데 코르티솔이 꽉 잡고 안 놔주니까 제 기능을 못하고 억제돼 버리는 겁니다. 몸은 천근만근 지쳤는데 잠에 들지는 못하고 얕은 잠을 자다가 중간에 번쩍 눈을 뜨게 되죠. 그 고요하고 어두운 밤에 잠은 안 오고 뇌는 깨어 있으니까 사람이 얼마나 불안하고 미치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결정타가 나옵니다. 바로 행복 호르몬이자 기분과 식욕을 조절하는 세로토닌인데요. 야간식이증후군 환자분들은 이 세로토닌 수치도 바닥을 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뇌가 아주 교묘하고 똑똑하거든요. 이 고갈된 세로토닌을 어떻게든 인위적으로라도 빨리 끌어올리려고 발악을 합니다. 그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맞습니다. 새벽 2시에 달달한 도넛이나 짭짤한 라면 같은 탄수화물을 입에 쏟아 붓는 거예요. 밤에 빵이나 단 게 미친 듯이 당기는 건 여러분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뇌가 살기 위해서,
세로토닌 좀 제발 만들어내라고 보내는 아주 강력하고 절박한 화학적 SOS 신호인 거죠. 이해하기 쉽게 이걸 두 개의 톱니바퀴라고 생각해 볼게요. 건강한 사람의 몸은 식사 리듬이라는 톱니바퀴랑 수면 리듬이라는 톱니바퀴가 찰칵 하고 완벽하게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낮엔 먹고 밤엔 푹 자고 너무 자연스럽죠? 그런데 야간식이 증후군 환자의 몸에서는 이 두 톱니바퀴가 완전히 분리돼서 따로 노는 겁니다. 수면 리듬은 망가져서 밤에 사람을 억지로 깨워두고 식사 리듬은 뒤로 쭉 밀려나서 엉뚱하게 밤에 폭주해버리는 거죠. 두 기어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헛돌면서 삐걱거리는 아주 고통스러운 상태. 그게 바로 지금 여러분의 몸 상태입니다. 세 번째, 악순환의 굴레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호르몬 오작동은요, 안타깝게도 하룻밤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단계를 쭉 따라가 보면 진짜 숨이 막힙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호르몬이 무너져서 한밤중에 폭식을 하죠. 그럼 밤새 그거 소화시키느라 인슐린은 솟구치고 수면의 질은 완전 바닥을 칩니다. 당연히 다음날 아침에는 몸이 퉁퉁 부은 채로 극심한 피로 속에서 간신히 눈을 뜨게 되죠. 게다가 밤에 그렇게 먹어댔으니 아침에 입맛이 있겠어요? 전혀 없습니다. 점심도 대충 거르다시피 해요. 그러다 보니 낮동은 영양 불균형이 극에 달하게 되고 저녁이 되면 보상심리까지 겹쳐서 또 무너진 호르몬이 요동을 칩니다. 결국 전날 밤보다 훨씬 더 강력한 폭식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아침에 안 먹은 게 그날 밤에 과식을 부르는 완벽한 연료가 되는 셈입니다. 여기에 난 또 실패했어 하는 지독한 자괴감까지 더해지니까 스트레스는 더 폭발하고요. 완벽한 악순환에 늪입니다. 네 번째, 타 질환과의 감별입니다. 제대로 관리를 하려면 이게 다른 섭식장애나 수면장애랑 대체 뭐가 다른지 정확히 아는 게 필수거든요. 이 표를 보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가장 많이 헷갈리시는 게 수면 관련 섭식장애, 즉 SRSD인데요. 이건 자다가 몽유병처럼 무의식 상태에서 먹는 거라 다음날 아침에 자기가 먹은 걸 기억을 못해요. 하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야간식이 증후군은요, 완전히 눈 말똥말똥 뜨고 깨어있는 상태에서 먹고 그 모든 과정을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리고 흔히 아는 폭식장애하고도 좀 달라요. 폭식장애는 한 번에 이성의 끈을 놓고 어마어마한 양을 먹어치우는 게 핵심이라면 야간식이 증후군은 꼭 양이 산더미처럼 많지 않더라도 주로 밤이라는 특정 시간대에 무언가를 먹지 않으면 절대 잠들 수 없다는 그 강박? 그게 가장 중요한 촉발 요인입니다. 문제는 이게 밤에 좀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매일 이어지는 야식에 수면 부족에 끔찍한 죄책감까지. 이게 반복되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심리적인 문제가 거의 세트처럼 따라오게 됩니다. 끊임없이 자책하니까 마음의 병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먹고 바로 눕는 생활이 매일 반복되다 보니까 체중 증가는 기본이고 비만이나 제2형 당뇨병 같은 대사 문제로 직결될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환은 절대 그냥 가볍게 넘길 게 아니라 아주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해야만 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5번째.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한 굴레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벗어날 수 있을까? 그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앞서 계속 강조했듯이 이건 신경 내분비계, 즉 호르몬 톱니바퀴들이 복합적으로 오작동을 일으킨 결과입니다. 냉장고에 자물쇠를 채우거나 허벅지 꼬집어가며 억지로 참아내는 순전한 의지력? 절대 안 통합니다. 오히려 스트레스만 받아서 증상만 악화될 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거 하나를 먹으면 내일부터 야식 싹 끊습니다 하는 마법의 약 같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꼬여있는 원인과 상태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방법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다학제적이고 통합적인 관리를 통해 내 몸의 잃어버린 생체 균형을 서서히 아주 부드럽게 회복해 나가는 것이 부작용도 줄이고 가장 안전하게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서양의학이나 심리학에서는 어떻게 접근할까요? 꽤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인지행동 치료가 있습니다. 나 무언가 안 먹으면 오늘 밤 절대 못 자라는 그 강력한 믿음 있잖아요. 그 잘못된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만약 세로토닌 불균형이 너무 심하다면 SSRI 같은 약물의 도움을 받아서 증상을 좀 부드럽게 완화해 볼 수도 있고요. 세 번째, 이거 진짜 신기한데요. 아침에 1만 럭스 이상의 아주 밝은 빛을 쬐는 광선 치료가 망가진 멜라토닌 리듬을 리셋시켜서 밤에 자연스럽게 졸리게 만드는데 꽤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전에 근육을 하나하나 풀어주는 점진적 근이완법, 이게 치솟아 있는 코르티솔 수치를 물리적으로 쫙 낮춰주는데 아주 탁월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몸 전체의 균형을 잡아주는 게 진짜 핵심인데요. 이 부분에서 한의학적인 접근도 아주 훌륭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 야간식이증후군을 단순히 위장이 고장난 걸로 보지 않아요. 스트레스와 과도한 생각 때문에 마음과 소화 기능이 동시에 상해버린 상태, 전문 용어로는 신비양어 같은 패턴으로 파악하거든요. 그래서 개개인의 체질에 맞춰서 침을 놓거나 한약을 처방해서 날뛰는 자율신경계를 싹 안정시켜주는 겁니다. 몸에 열이 뻗쳐 있으면 내려주고 기운이 뭉쳐 있으면 풀어져서 몸이 스스로 수면과 식욕을 조절할 수 있도록 보조적인 도움을 주는 거죠. 물론 여기 아침 챙겨 먹기, 밤 10시 이후에는 부엌 근처에도 안 가기 같은 적극적인 생활습관 교정이 반드시 병행되어야만 진짜 시너지가 폭발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야간식이증후군은 단순한 식탐, 탐욕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살려달라고 너무 힘들다고 보내는 절박한 구조 요청이에요. 어긋나버린 톱니바퀴를 억지로 맨손으로 돌리려고 해봤자 내 손만 다칠 뿐이잖아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의지력 싸움에 매달리면서 매일 밤 패배감에 젖어있지 마십시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 단단히 엉켜버린 코르티솔, 멜라토닌, 세로토닌의 실타래를 하나씩 풀고 무너진 생체 리듬을 되찾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 밤 만약 또다시 어김없이 허기가 찾아온다면 어제처럼 스스로를 미워하고 자책하는 대신에 내 몸의 고장난 시계를 고치기 위한 진짜 첫걸음을 내딛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올바른 이해와 안전한 관리 지침이 여러분의 밤을 다시 평온하게 만들어주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